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먼저 SDM에 대해서 이제 공동 의사 결정, 공유 의사 결정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공유 의사 결정 SDM에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제가 신장내과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선택한 병은 이제 만성콩팥병입니다. 만성콩팥병은 9명당 1명 굉장히 흔한데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이런 투석과 같은 치료를 해야 하고, 근데 이 선택하는 그에 따라서 환자의 생존율도 굉장히 빨리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응급투석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을 겪고 나서 이제 투석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석 방법 선택을 얼마만큼 이제 환자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복막투석이라는 투석 방법을 선택하신 분이 28%였는데 이것이 19년도 이제 연구 시작할 당시에는 4%에서 7분의 1로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이 복막투석이 그럼 나쁜 치료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는 오히려 복막투석에 대한 기술은 더 발달했고 복막투석 환자의 생존율은 더 증가했다는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모두 병원 중심으로 환자분들의 의사 선택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자 중심으로 좀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 과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은 이 환자가 비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존율 이런 것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투석 방법을 선택할 때 의사가 권유한 것으로 선택했다 하는 분들이 75% 이상이 되고 있고, 또 혈액투석으로 선택하신 분들에게 복막투석 정보를 다시 주고 나서 다시 선택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한 14%에서는 내가 복막투석을 잘 알았더라면 복막투석을 선택을 했을 것 같다라는 또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이제 의사가 친절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 충분한 시간을 바탕으로 이 장점이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고 선택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에게 어떤 교육들이 더 필요할까 여쭤보면 신장학회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투석과 이식을 준비해야 될 시기에 대한 교육들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을 의사와 환자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사 결정은 충분한 제대로 된 양질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가 그런 장단점을 잘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식이 이제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신장학회가 2018년부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육 자료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외국 자료를 그냥 번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과 문화와 진료 체계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육 자료를 만들고 정책 토론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가장 이제 벽으로 느꼈던 것이 이게 정말 임상적인 근거가 저희가 만든 자료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던 차에 이제 다행히 이 파센에서 과제를 기획해 주셔가지고 저희 과제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당시에 이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환자들 다양한 이제 지역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했었었고, 관련돼서 정책 토론회라든지 그런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교육 디시전 에이드에 관련된 자료들은 신의학회 홈페이지 일반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홍보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투석 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미리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 또 간단한 이런 나눠줄 수 있는 자료, 또 실제로 진료에서 PPT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 또 환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자가 진단 도구를 활용한 상담 키트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많은 교육 자료들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라 환자의 어떤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지 의사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문항을 뽑아내고 밸리데이션까지 거치는 작업을 거쳐서 이런 도구들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행히 이제 복막투석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이런 그 공유사 결정에 관련된 상담료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이제 시범 수가로만 되어 있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근거에 대한 요구도가 계속 심평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자료들을 환자분들이 제공하는 방식을 좀 다양하게 나눠봤는데요. 먼저 환자분들이 오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고 간단한 책자로 간단하게 교육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10분 이상 자세하게 PPT로 환자분들 교육하는 것, 그리고 환자가 이런 선호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제 상담하는 방법,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군을 나눠가지고 한번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세 개의 군으로 나눠서 전체 이제 1,194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세 군을 무작위 배정을 하고, 그래서 환자가 혈액투석 대비 복막투석이나 신장이식을 선택하는 비율, 그리고 응급투석을 또 얼마나 했는지 이런 비율들을 아웃컴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이제 전국에 이제 19개 병원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열심히 등록을 했었는데 뭐 이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그냥 공유사일정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물정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가지고 SDM이 어떤 스텝을 가지고 서로 뭐 처음에 왔을 때 시작을 하겠다든지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이제 의사 결정하는 단계로 이러한 이제 스트럭처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이제 참여하는 각 병원 연구진들이 모두 이제 각 자기가 교육하는 내용들을 비디오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교육하는 내용들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 가지 의정 사태 때문에 등록이 잘 되다가 작년 이후부터 좀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 한 7명 정도 이제 인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9% 이상 지금 등록을 완료가 돼서 이 연구 아웃컴을 추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적이 완료된 환자가 한 80% 가까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제 성과 발표에 맞춰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조군 이제 간단하게 한 군에 비해서 자세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군과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환자의 취향에 따라서 맞춤형을 교육했던 분을 보면 여기 두 번째 군에서 복막투석 비율과 이런 그 혈액 이식을 선택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환자가 의사결정을 잘 못했던 비율을 보면 간단하게 교육했던 군이 가장 좀 높은 비율을 보였고 또 이제 응급투석인 비율의 경우에 보면 이제 SDM으로 해서 충분한 맞춤형 교육했던 군에서 이제 이런 응급투석 선택한 비율은 가장 낮았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어떤 투석 방법의 일치도를 한번 봤었는데 보니까 이제 혈액 투석을 처음에 선택을 교육 직후에 했던 분들은 대부분 혈액 투석을 했는데 복막 투석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후에 실제로 복막 투석까지 가신 분이 한 60%여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런 복막 투석에 대한 환자분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강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2세부 과제로 환자의 만족도하고 경제성 분석도 같이 이제 분석에 예정에 있는데 그 자료를 일부만 좀 가지고 오면 먼저 공유의사 결정에 대해서 환자가 얼마나 잘 참여를 했는지를 보면 짧게 시행했던 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을 했을 때 환자의 어떤 동의도라든지 의사의 동의도 둘 다 높았었고 만족도를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번의 교육을 했을 때에 그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군 그리고 이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 군에서 조금 더 높았고 좀 재밌는 것은 의사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점수가 좀 높았고 그것보다는 환자분들이 조금 낮은 경향을 보이긴 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그 시행을 한 게 이제 2020년부터 등록을 했었는데 그 전과 후를 한번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SDM을 저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의 환자의 선택과 이후를 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과 후 그리고 SDM에 참여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한번 군을 나눠가지고 비포 앤 애프터 스터디를 해봤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전에 시행하기 전에 참여하신 의사의 비율에 비해서는 이런 그 다양한 혈액 이식이나 복막 투석을 선택한 비율이 한 5배 가까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금 더 선택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논문들의 성과들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이게 어떤 약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료 문화를 가지고 계속 이런 행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회에서 이런 그 연구 성과에 관련된 저희가 파생된 이런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분들이 신장내과에서 이런 다행 선언문 의사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선언문도 만들고 또 이지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런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디시전 에이드를 쉽게 적용해 볼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직접 100대를 만들어 가지고 병원들의 전국 병원들에 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관련된 기술들 어려운 점들에 대한 10가지 정도를 좀 모아 가지고 팁도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지금 올해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그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직접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실습해보는 그런 워크숍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진행을 했었고 지금 전국 다니면서 이런 워크숍을 해서 이런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참여 캠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콩파 재날 행사라든지 저희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다 신장학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다 업로드를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계속 안내도 드리고 이 링크를 직접 참여하는 그 환자분들에게 보내드려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이런 SDM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직접 또 이렇게 Ask 3 Questions이라고 해서 이런 그 환자분들이 직접 진료실 환경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캠페인들을 이제 올해 조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건들도 만들어서 다행 톡톡톡이라는 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 의사 결정 이런 그 SDM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한 번 시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가지고 어떤 진료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 것이 결국에 이제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친절하거나 일회적인 노력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예술적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이제 임상 시험 이름에 아트라는 이름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